안녕하세요. 스페이스 패밀리입니다. 오늘은 근처 공원에 나와봤어요. 네, 우리가 자주 오는 공원이에요. 네, 자주 오는 공원이에요. 날씨도 좋고 기지개도 한번 피고 바람도 불고, 이 바람 소리와 새 소리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뒤에서 공사를, 저기 공원 뭐 보수 공사하는 것 같은데, 공사하는 소리는 들어갈 것 같은데 마이크를 제가 깜빡 안 가져와서 외부 스피커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 나누죠? 오늘 돈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기로 했어요. 네. 제가 궁금하거든요, 돈에 대해서. 네, 저도 궁금합니다. 한 5년에 돈이랑은 굉장히 거리 멀게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아이를 키우는 일에만 해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맞아요. 그냥 아이에게 맞춰진 삶을 살았는데, 또 살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것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면서 제가 질문이 많이 생겼죠. 네. 선생님한테 많이 물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돈 얘기 좀 해주세요. 돈 얘기요? 네. 저도 돈을 많이 알지는, 애들 키우고 진짜 사업하고 조그만 사업하고 열심히 돈을 벌려고 노력은 하는데, 저도 돈에 대해서는 참 좀 뭐라 해야 될까, 요즘 얘기 나누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제가 무심했다? 돈에 대해서 굉장히 무심하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주로 관심이 뭐 개인적으로 정치 이런 것도 있었지만, 주로 우리가, 특히 저도 그러고 교육에 관심이 많았고 아이들 키우는 것도 물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무심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요즘 좀 많이 관심을 가지려고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노력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도 자세히 알진 못하지만,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보는 책 중에, 여러 가지 책 중에서 김승호 작가, 회장이죠, 스노우폭스라는 그 다국적 기업은 아니고 이제 큰 회사의 회장이시고 또 이제 책을 쓰신 김승호 작가라고 해야 되나? 김승호 작가님. 그분이 쓴 돈의 속성이라는, 올해 5월인가 5월인가 출간이 된 책이에요. 그 책을 요즘에 좀 읽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과 이렇게 종종 시간 되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얘기 나누고, 우리가 좀 놓쳤던, 무심했던 중요한 돈에 대한 얘기들을 좀 이렇게 많이 좀 쉐어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었죠. 가정에서의 살림을 살고 이렇게 보니까 뭐 주변에서 재테크한다는 엄마들도 많거든요. 맞아요. 네, 재테크도 많이 하고, 가정이라는 어떠한 그 기관, 그다음에 모임, 가정, 여기서 돈을 빼고는 또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돈에 대한 얘기를 가정 안에서 아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돈 얘기 어른들이 많이 안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돈에 관심 많으면 오히려 쟤 좀 그렇다 그러면서 욕도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욕심쟁이고, 너 돈 그렇게 밝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면서도 그 얘기했지만, 돈에 대해 밝히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밝힌다고 뭐라고 많이 혼났던 기억이에요. 그래서 돈을 터부시했던 우리의 어떤 그러한 삶을 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가 됐으니, 우리가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돈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또 가정을 어떻게 일구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돈이 아주 많아도 아마 이걸 모르면 돈을 가지고도 행복하게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가정 안에서는, 특히 기본적으로 부부가 돈에 대한 생각을 같이 정립하고 얘기 나누고, 또 아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돈을 가지고 그것도 꼭 반드시 얘기 나눠야 되는 것 같아요.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요즘에 보면서 여러 가지 책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돈의 속성에 대한 책을 오늘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챕터라고 해야 되나? 몇 가지 항목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이제 좀 얘기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서 오늘 이 책을 한번
얘기 나누려고 생각했고요. 여기에 부자가 되는 3가지 방법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부자가 되는 3가지 방법. 가장 끌렸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첫 번째로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첫 번째로는 이제 부모님한테 상속을 받는다. 두 번째로는 복권에 당첨된다. 세 번째가 자기 사업을 한다. 맞죠? 사업에 성공하는 것. 근데 실제로 첫 번째나 두 번째는 너무 확률이 적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그 세 번째 사업에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또 2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나눠요. 첫 번째가 자기가 만드는 거. 네, 직접 창업을 하는 거.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성공에 올라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책에서는 이 부분에 비슷한 내용을 다른 사람의 성공에 올라탄다라고 얘기하기보다, 요즘에 제가 또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도 이 돈의 속성 전에 먼저 그 책을 읽고 있었는데, 연관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회사의 어떤 임직원이 되는 거, 그 창업을 하는 것도 얘기를 하고, 다른 회사의 임직원이 되어서 활동하는 거,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 책에서는 창업을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회사를 소유해서 시작을 하는 거, 소유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다른 사람의 성공에 올라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주주가 되는 거죠. 주식을 구입하는 거. 그렇죠? 그 회사의 주식을 구입해서 그 회사에 어떻게 보면 그냥 주식을 사고 주식을 팔고에 관심을 갖는 것 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일원이 되는 거죠. 어떤 회사의 운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일단 주식을 사고 나면 그 회사의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회사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돌아가는 부분,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또 갖게 되고, 그래서 그 회사의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 주만 사더라도 관심을 갖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일원이 된다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주식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지금 사업을 작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 사업이 네. 뭐 상장이 된다거나 어떤 기업으로, 작은 기업으로, 중소기업으로 크기까지도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노력도 걸리고, 네. 자본도 관리해야 되지만 직원도 관리해야 되고, 네. 또 그다음에 시기도 잘 타야 되고,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는 개인 사업들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쉽게 이 이야기에 100%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네. 두 번째, 이제 주식을 사는 부분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이 책에서 이 작가가 얘기했듯이 이 책을 보고 그냥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네네. 또 실천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네. 두 번째 주식에 대한 부분도 네네. 이제 좀 살짝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네네. 이번에 한번 코로나 이후로 주식 확 떴잖아요. 네. 확 떠서 부동산 지금 규제가 좀 이렇게 심해지면서 요즘에 주식을 하는 사람이 좀 많이 느는 걸로 알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여기저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한 그 접근 말고도 네. 좀 건전하게 네네. 그 주식을 한번 접근해보고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아주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책에서 결국 3가지 방법, 그리고 3가지 방법 중에 세 번째 방법인 그 창업을 하는 것과 사업을 자기가 시작하는 것과 이제 결국 다른 사업의 성공에 올라타는 거, 결국 주식을 하는 거죠. 그 회사의 일원이 되는 거죠. 거기서 그 자세한 책을 지금 다 읽고 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책을 찾아보진 않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회사에 어떤 한 주를 사도 일원이 되어 그 회사의 성공에 올라타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 어떤 그 회사의 운명을 같이 하는, 그래서 그 내가 관심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의 회사의 주식을 구입해서 그 회사에 관련된 어떤 물건도 사보기도 하고, 실제로 그 회사의 운영진이라든지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주주총회도 한번 참여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내가 굉장히 생산적으로, 이거는 또 부의 초월차선이라는 책에서 또 얘기한 부분인데, 생산성 있는 사람으로,
굉장히 생산적인 사람으로 주식의 어떤 투자에 대해서 대하는 그런 개념을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사고 숫자들 보고 화면을 보면서 사고 팔고 막 그런 개념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생산성 있는 그 회사의 일원이 된다. 주식을 사들이면서 그 회사를 키워나간다. 내가 뭐 면식이 1도 없는 그런 곳이지만 내가 이 회사를 보기에 장기간 보고 살펴보면서 이곳은 되겠다. 내가 이곳을 같이 일원으로서 키우겠다. 또 그런 마음까지도 가져서 갖고서 주식을 한다면, 그리고 조금 이렇게 장기적으로 그런 걸 보고 해나간다면 분명히 부자가 되는 자산 증식의 좋은 길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읽다 보니까 네. 얘기 나온 게 주식은 기간 싸움이다. 네. 넣으면 그냥 단기간에 찾는 게 아니라 네. 좋은 기업을 선별을 해서 네네. 길게 갈 수 있는 기업. 네. 그러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네. 이 책에서. 그리고 요즘 뭐 많이 강의를 다니시는 존리 그 대표님도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세요. 주식은 네. 파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이다. 그걸로 인해서 오래 가지고 있으면서 자산 증식을 하고, 네. 존리 대표는 항상 얘기하는 게 그 노후 자금을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책에서도 젊으면 젊을수록 좋다. 왜냐면 더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의 나이에 비해 훨씬 더 어린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생각했었을 때 네. 걔네들은 지금부터 한 주씩이라도 어떠한 어떤 주주가 될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만들어준다면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었을 땐 그들이 그 자산을 불려가거나 그걸 통해서 자신들이 성장할 수 있게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것을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또 제목이 아주 네. 혹해요. 자식을 부자로 만드는 네. 방법. 그래서 이런 방법이 이제 혹 하거든요. 근데 안에 내용을 보면 네. 그렇게 간단한 내용은 아니에요. 내용은 네. 간단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네. 보면 이제 뭐 아이들의 성향, 네. 직업군 이렇게 봤었을 때 네. 저희들도 아이들 오랫동안 가르쳐 봤잖아요. 네네네. 보면은 어떤 아이는 정말 얘는 공무원이나 연구자나 네. 어떤 그 사무적이고 계산적이고 뭐 여러 그런 부분들이 잘 맞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예술적으로 재능이 있어서 뭐 운동신경이나 아니면은 그 느낌이나 표현력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숫자나 계산력 이런 그렇죠. 것들이 굉장히 빠른 아이들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굉장히 도전적인 아이들, 또 반항을 잘하고 새로운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덤벼드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같은 네. 일수록 창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네. 우리 부모님 세대들, 그러니까 저와 저의 윗세대 네. 굉장히 돈을 잘 벌었지만 실패도 경험을 했던, 그래서 네네.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강하기에 네. 굉장히 안정적인 네. 수입 구조를 만드는 것만이 행복한 삶이다라고 주지시켜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인생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정적이지 않으면 그것은 행복하지도 않고 불안하고 네. 망하는 길이다 네. 라고 항상 생각을 하게끔 우리가 교육을 받아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그러한 도전들을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미리부터 그런 아이가 있다면 할 수 있게끔 작은 것부터 네. 실패를 경험하게도 도와주고, 그다음에 좋은 성공을 경험하게도 도와주고 네네. 하는 것들 중에 하나로 주식을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이나 좋아하는 음악이나 네. 좋아하는 뭐 브랜드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좋아하는 것 플러스 네. 그 좋아하는 것의 회사, 그 회사의 주식, 그다음에 뭐 올라갔냐 내려갔냐, 뭐 전체 금액의 한 30%는 아이들이 직접 투자해 볼 수 있는, 네네.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그 금액이 불거나 줄거나, 그다음에 그럼 다음부터는 어떠한 경제적 사고를 해야 되는지 주식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하나의 뭐 애플이면 애플에서 애플 회사, 애플 경영진, 애플의 회사의 그 미래
성장 방향 뭐 이런 것까지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네. 좀 더 눈을 다각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네. 주식의 어떤 좋은 점도 얘기하고 네. 주식을 통해서 아이들이 부자가 될 수 있다. 10년 뒤에 20년 뒤에. 왜냐면 네. 그 주식을 자기가 굴려보고 불려봄으로써 네.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 얘기를 한번 네네네. 살짝 꺼내죠. 근데 사실 이거는 뭐 교육 부분에서도 굉장히 유태인 교육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모님들도 많고 사실 저도 관심이 많고 네. 그러한 그 얘기들 중에서 성인식에 대한 파트가 나오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성인식 하면 만 20세 됐었을 때 대학교 때 선물 받고 네네. 저 장미꽃 받고 향수 받고 네. 뭐 이런 술 마시고 이런 건데 네. 유태인의 성인식은 굉장히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가족들이 십시일반 금액을 네. 돈으로 현금으로 가지고 와서 네. 그 아이에게 시드머니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실제적으로 아이가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있게끔 그냥 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준다라는 것의 의미를 먼저 생각하면 안 되고요. 돈을 준다라는 의미는 그냥 돈 있으면 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13살, 만 13살이 되는, 성인이 되는 13살 전까지 네. 금융교육을 꾸준히 시킨 다음에, 돈에 네. 대한 교육을 시킨 다음에 13살이 되었을 때 네. 정말로 큰 돈을 그 아이를 믿는 거죠. 그 아이를 믿어주는 그 믿음과 함께 돈을 주는 거죠. 네. 그거 굉장히 저한테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맞아요. 제 자녀가 지금 아직 5살인데 그 네. 아이가 한 뭐 15년 뒤에 그 아이에게 내가 몇 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너가 한번 관리하라라고 줄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보통 유대인들은 그거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모의 자세가 굉장히 크게 변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내 아이가 돈을 움직일 수 있고 네. 돈은 어른과 아이 그 다음에 돈은 여기서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잘된 돈이랄도 좋은 사람을 만나야 잘 쓸 수 있고 네. 내 아이가 좋은 그런 그렇죠. 돈을 잘 굴릴 수 좋게 돈을 유통할 수 있는 좋은 사람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부모의 의무다. 네, 좋은 돈과 나쁜 그쵸. 돈이 있다고 하죠. 그렇죠. 그거를 생각하니까 이게 쉬운 일만은 아니겠더라고요. 이거는 네. 아이에 대한 교육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가정 안에서에 대한 교육이 돈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네네. 되게 막중하게 느껴지더라고. 네. 교육 분야에서 영어, 수학, 음악, 체육 뭐 이런 거에서 돈이 하나가 더 플러스가 된 거예요. 네. 근데 굉장히 큰 의미가 저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진짜 조심히 아이들한테 이 돈교육을 어떻게 시켜줘야 될지를 더 공부해봐야 되겠다. 잠깐 라는 중간에 생각이 그 네. 플러스 알파를 좀 하자면 아까 잠깐 얘기 나누셨던 내용인데 그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 뭐 음악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 운동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걸 전혀 관심 없고 못하고 관심도 없는 그런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에게 그 아이가 관심 있는 분야 예를 들면 장난감 혹은 뭐가 있을까요? 장난감 총 예를 들면 장난감 총에 관심이 있다. 그럼 그런 장난감 총 장난감을 만드는 그런 회사의 주식을 함께 사보고 같이 체크해보고 찾아보고 의견도 들어보고 하면서 그걸 사고 그게 오르고 내리는 걸 보면서 뭐 어제 받은 지난주 받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용돈으로 같이 한번 또 이번 한 번 더 사보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 금액을 그 회사의 주식을 산 거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 없는 아이도 자신의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걸 보면 그리고 그게 오르고 내리는 걸 보면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자신이 나중에 정말로 사고 싶었던 장난감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아이가 분명히 관심을 가질 거라는 거야. 그런 걸 통해서 경제, 사회, 연관되어 있는 어떤 정치나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연결돼서 이 회사가 분명히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풀어주면서 사회를 보여줄 수도 있고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아이가 돈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올바로 옳은 돈, 나쁜 돈과 좋은 돈이 있다고 여기서는 하시는데 그 좋은 돈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아까 얘기를 잠깐 하셨었지만 부가로 네.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렇게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도 돈 때문에 좀 힘들었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네. 그때 20살 중반쯤이었나. 네. 중반쯤에 스승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스승님이 돈을 공부해라. 돈은 공부해야 된다. 근데 그때 돈이 정말 저한테 1원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돈을 공부하래요. 네. 그러니까 돈을 공부하라는 것이 그때는 아껴서 쓰라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네. 돈을 아껴야 된다. 혹은 너의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된다. 이 두 가지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돈에 대해서. 네네. 근데 지금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건, 아, 돈에 대해서 공부할 게 정말 많구나. 네. 돈의 어떤, 가치 이런 거 뿐만이 아니라, 네.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자본주의가 어떻게 흘러가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내 네. 돈은 거기서 어느 정도의 포션인 건지, 네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네네. 생각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걸 책을 읽고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저는 제 마음 안에 이제 결정을 내렸어요. 이제 네.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 네네. 스페이스 패밀리 안에서 어떤 돈 얘기를, 경제에 대한 관념이라든지 개념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서로 우리가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아이들 뭐 통장을 만들거나 네. 아니면은 주식에 대한 아이들 주식을 구매해 주거나 네.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안내를 네. 해드려야 되겠다. 음. 그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손을 못 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이랑 한번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